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 완전 변경으로 돌아왔죠. 신형 컨트리맨입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크기도 엄청나게 커졌고요. 여러 가지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신기술도 가득가득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매력을 우리에게 안겨다 줄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컨트리맨의 앞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와, 많이 바뀌었어요. 둥글둥글한 이미지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각을 많이 사용을 했고 좀 더 세련되고 심플한 맛을 잘 전달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헤드램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층 더 무언가 샤프해졌죠. 눈매가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이 주변을 뒤덮는 주간주행 등의 느낌은 같지만 이 그래픽 구현이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이 차 안에서 세 가지 타입으로 입맛에 맞게 주간주행 등 그래픽을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이와 함께 팔각형 테두리 안에는 큼직한 그릴이 표현이 되어져 있고 각종 레이더, 라이다 센서, 전방 카메라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큼직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안쪽의 문이나 이 S자 로고 전부 다 조금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미니 로고도 조금은 더 커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큼직큼직한 맛을 잘 전달해 줍니다. 범퍼 디자인도 꽤 많이 바뀌었는데 우선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다듬은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 양 옆에는 공기흡입구는 별도로 뚫려져 있지는 않지만 정 가운데 상당히 큼직한 에어 덕트를 또 표현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닛의 형태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기존의 미니 컨트리맨은 이 헤드램프를 감싸는 보닛이었잖아요. 그래서 딱 보닛을 열면 이 램프가 뽕 하고 뚫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신형 컨트리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승용차처럼 그냥 보닛의 파팅 라인이 큼직하게 요 위쪽에 한번 얹어져 있는 느낌만 전달해 줍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이전 컨트리맨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뭔가 많이 다른데? 라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죠. 그리고 보닛에 여러 가지 굴곡을 집어넣어서 조금 더 볼륨감을 살리면서도 두툼하고 듬직한 인상도 잘 전달해 주네요. 네, 신형 컨트리맨의 옆모습입니다. 단번에 봐도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큼직한 인상을 잘 전달해 줍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덩치를 키운 느낌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고요. 앞뒤 바퀴 사이의 거리이죠. 휠 베이스 역시 20mm 더 늘어났습니다. 실내 공간에서도 이점을 볼 수 있겠네요. 조금 더 디테일한 요소 살펴볼게요. 일단 휠, 무난무난한 크기 딱 알맞게 차체 사이즈와 잘 적응이 되어져 있고 디자인 자체는 정말 이쁘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펜더의 장식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 없습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잘 마감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이드 미러의 형태라든지 투톤 컬러로 지금 흰 검으로 아주 극명하게 대비를 나누고 있죠. 별도의 장식 정도를 살짝 표현을 해놓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차가 정말 매끈하고 깔끔한 인상을 잘 전달해 줍니다. 에어로다이내믹을 고려해서 도어 손잡이도 차체 면과 크게 튀어나오지 않게 잘 숨겨 놓았고요. 그리고 차체 곳곳에 살짝 이렇게 금빛이 나는 별도의 이런 소재, 액세서리의 디자인 포인트를 살짝 넣어서 밋밋함은 피했네요. 컨트리맨의 가장 큰 특징, 저는 개인적으로 뒤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사진으로 봤을 때 기존의 컨트리맨을 알고 있던 소비자분들께서는 이 뒤쪽이 상당히 많이 파격적으로 다가오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만큼 리어 디자인의 변화가 상당히 크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트렁크 라인도 옆에서 보면 굉장히 부풀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면적 자체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다만 컨트리맨을 나타내는 별도의 레터링 요소 정 가운데에 일정한 간격으로 박아져 있는 이 형태는 예전과 같네요. 미니 로고 역시나 커졌고요. 루프 스포일러 두께라든지 면적도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범퍼 디자인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차분하게 다듬은 것 같아요. 번호판 위치라든지 이렇게 안쪽을 감싸 넣은 앞서 옆모습과 마찬가지로 살짝 금빛 컬러가 나는 별도의 이 소재를 적용을 해서 단순히 이쪽을 전부 다 플라스틱만 감싸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세련미를 가미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컨트리맨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 구성 외관보다 더 크게 바뀌었죠. 정말 이 눈에 보는 곳곳마다 온통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대표적으로 딱 운전석에 앉았을 때 지름 크기는 예전과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디자인 구성이나 버튼의 형태, 이렇게 별도의 패브릭으로 스포크 타입을 마련한 부분 등 아주 또 센스 있는 구성을 잘 볼 수가 있어요. 패들 시프트가 없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렇게 틸트업 방식은 기존과 같지만 안쪽을 채우는 그래픽 그리고 면적 자체가 상당히 커졌거든요.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과 연동했을 때 길 안내를 표현하는 게
꽤나 정확하고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변화도 참 마음에 들고, 그보다도 일단 실내에 딱 앉았을 때 기사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들 이제는 좀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협업한 9.4인치 원형 OLED 패널이에요. OLED라는 특성이 주는 굉장히 선명하면서도 쨍한 감각이 일품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을 채우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살짝 굴러가면서 옆쪽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아이콘 구성이나 뭐 하나 흠잡을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손에 익는다면 이보다 재밌는 장난감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필요해요.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문득문득 봤을 때 이 시야 적응력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정 앞쪽의 계기판, 그리고 평범한 타일 형태의 센터 페시아 모니터와는 확실히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눈에 한번 익을 필요는 있겠다. 하지만 한번 제대로 눈에 익고 쓰임새가 익숙해지다 보면 이 원형 디스플레이만큼 편안한 것도 없어 보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이 상단에는 계기판이라든지 주유라든지 각종 주행에 필요한 즉각적인 정보들이 표현이 되어져 있고, 정 가운데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내비게이션, 참고로 요거 T맵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참 마음에 들고, 여러 가지 조작을 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양 끝으로 갔을 때 공조장치가 활성화가 됩니다. 가장 아래쪽에는 즐겨찾기 버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OLED 패널 특성상 굉장히 얇게 만들 수 있고 발열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34도, 5도 이상 넘어가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뜨겁지가 않아요. 아무리 차를 장시간 세워놓고 열심히 주행을 해도 패널 특성이 주는 편리한 완성도 높다라는 점은 분명히 칭찬할 부분입니다. 시선을 아래쪽으로 두면 미니가 표현할 수 있는 진짜 센스 있는 구성들로 가득합니다. 대표적으로 요거 시동 버튼, 열쇠를 돌리듯이, 그리고 주행 모드라든지 변속기도 토글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죠.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치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상등 버튼이나 뭐 습기 제거라든지 정말 즉각적으로 활용해야 될 곳들은 버튼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터널을 놓고 보면 두 단락으로 먼저 나눠져 있어서 맨 위쪽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 큼직한 컵홀더 2개, 그리고 미니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도시락통, 역시나 컨트리맨도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거 슬라이딩으로 움직이거나 뚝 떼낼 수 없습니다. 고정형이고요. 별도의 뒤쪽에 추가로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져 있고, USB-C 타입 단자도 2개, 12V 소켓까지도 알차게 다 표현이 되어져 있네요. 참고로 요 팔걸이 부분 무언가를 열거나 수납함은 없습니다. 도시락통이 다 해결하는 것 같아요. 대신 앞뒤로 밀 수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게 다양하게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소재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선으로 봤을 때 굉장히 독특하죠. 친환경을 조금 더 고려한 소재들로 가득 차 있는데, 특히 요거 패브릭이라고 저는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언가 저렴한 그런 천 아닙니다. 굉장히 직조가 단단하게 잘 짜여져 있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새로운 소재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고, 이 소재가 주는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그 특유의 감각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그라데이션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죠. 앞쪽은 파란 색깔, 뒤쪽으로 갈수록 약간 브라운 계통으로 정말 센스 있는 구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소재를 미니에 넣으니까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굉장히 실물로 봤을 때 만족감을 매우 높이는 게 요 앞쪽에 이 소재이지 않나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트 같은 경우도 친환경적인 소재 가죽인데, 착좌감이라든지 눌렀을 때 감각 뭐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럽게 잘 몸을 지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센스 있게 이렇게 스웨이드로 미니라고 표현한 점도 참 마음에 드네요. 헤드레스트 일체형 시트, 요것도 저는 합격점 드릴게요. 네, 미니 신형 컨트리맨 2열에 들어왔습니다. 커진 차체를 2열에서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컨트리맨과 비교하면 완전 차원이 달라요. 정말 제대로 된 SUV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 그 이상입니다. 그 정도로 공간이 엄청 커졌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릎 공간, 머리 윗 공간 부족함이 없고요. 그것보다 더 인상적인 게 저는 개인적으로 요 발밑 공간, 요게 턱 보이시죠? 굉장히 높아요. 기본적으로 턱도 높은데 시트 조금만 올리면 요 발밑이 엄청난 공간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주행할 때 발을 쭉 펴고 뭔가 스트레칭을 하거나 활동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다라는 점은 엄청 칭찬할 부분이네요. 편의 및 안전 품목은 그냥 딱 필요한 것들로만 있습니다. 별도의 USB-C 타입 2개, 그리고 송풍구가 표현이 되어져 있고, 열선은 아쉽게도 좀 없네요. 대신 파노라마 선루프가 기존에는 두 단락으로 좀 끊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큼직하게 통으로 열린다라는 점도 마음에 들고요. 이렇게 내리면 컵홀더 겸 팔걸이 당연히 위치해져 있죠. 시트를 활용하는 능력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슬라이딩 기능도 깔끔히 제공을 하고요. 리클라이닝 기능도 온전히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각도가 꽤나 좋아요. 네, 컨트리맨 트렁크 공간도 살펴봐야죠. 전동식으로 쫙 열리는데 2열도 넓었지만 트렁크 공간도 좀 더 넓어졌어요. 기본 505리터를 제공하고요. 2열을 접으면 1530리터까지 늘어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아래쪽 공간이 꽤나 마음에 들어요. 상당히 깊고 큼직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웬만한 짐들은 이 아래쪽으로도 거의 다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하네요. 이제는 정말 활용도 높은 SUV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미니 컨트리맨 S죠. 나름 고성능을 지향해요. 어떤 또 우리에게 드라이빙 퍼포먼스 즐거움을 안겨다 줄지 지금 바로 한번 타보도록 하죠. 네, 미니 신형 컨트리맨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S와 JCW 이렇게 먼저 출시를 했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녀석 아마 많은 또 판매 볼륨을 차지하는 트림일 것 같아요. 미니 컨트리맨 S 등급입니다. 4기통 2.0L 가솔린 터보 엔진, 여기에 7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립니다. 최고 출력이 204마력, 최대 토크 30.6kgm를 발휘하죠. 솔직히 파워트레인은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내외 그리고 상품성 위주로 조금 더 큰 폭의 변화를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니에서 기대하는 그 몇몇 가지의 포인트 있잖아요. 무언가 안 칼지면서도 거침없이 튀어나갈 것만 같고 정말 그 고카트 필링, 역시 신형 컨트리맨도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 단번에 알 수가 있죠. 살짝만 지그시 눌러보면 우후, 요 사운드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재밌게 튀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터보렉은 솔직히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연 현상을 살짝 건너뛰고 나서 크게 한번 숨을 고른 다음에는 굉장히 빠르게 달려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예전의 컨트리맨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차가 좀 경쾌해졌어요. 무언가 가뿐하게 튀어나간다 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묵직하면서도 좀 무겁게 달려나갔던 예전의 컨트리맨과는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약간 건강해진 컨트리맨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엔진 회전 질감 영역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가볍고 경쾌하다라는 점이 가장 큰 또 첫인상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재미있는 가속감을 주는 원천은 단연 7단 자동 변속기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실용 구간에서 타이트하게 아주 빠릿빠릿하게 단수를 착착착 오르내리는 요 과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살짝 뚫린 길이 나왔죠. 이번에는 고카트 모드로 놓고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재밌을 것 같거든요. 꽤나 즐거운 사운드와 함께 요 배기음도 꽤나 재밌습니다. 물론 가상이기는 하지만 이 RPM과 맞춰서 운전자에게 재미를 북돋아주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그만큼 속도도 아주 시원스럽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요 패들 시프트의 부재인데요. 워낙 엔진 리스폰스 반응이 좋고 즐겁게 운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계속 이 손가락에 이 패들 시프트가 왜 없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별도의 이렇게 변속 레버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가속 페달 하나에 의지해서 재밌게 달려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쉽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티어링 휠의 반응이나 차가 차선 변경을 빠르게 이어나갈 때 요 움직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절도 있는 미니의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미니 신형 컨트리맨을 타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이에요. 핸들링 감각도 워낙 좋기는 하지만 무게가 이제는 웬만한 SUV들과 비슷한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어요. 기존의 컨트리맨 솔직히 진짜 무거웠거든요. 여성분들이 운전할 때는 팔에 좀 힘이 들어가요 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는데, 지금의 이 신형 컨트리맨의 스티어링 휠 감각, 빠른 속도, 저속, 주차장 다양한 구간에서 상당히 유연한 모습을 잘 보여줘서 이 무게감을 최대한 개선을 하고 조정을 한 거 저는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가상 사운드, 앞서 정말
재밌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누군가는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엔진음이 좀 들어왔으면, 나름 S인데 말이죠. 근데 저는 실제로 운전을 해보니까 요 가상 사운드 세팅이 워낙 또 듣기 좋게,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맞물려서 표현을 해 놨기 때문에 솔직히 이 음색이라는 부분에서는 아쉬운 점을 찝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 패드 시프트 요거 하나만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서스펜션 세팅은 기본적으로는 좀 탄탄하고 유럽차 특유의 무언가 그 단단한 감각이 있습니다. 소프트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일반 노멀 모드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제대로 된 유럽차를 모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미니의 명성, 정말 재밌으면서도 운전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즐겁게 소화해낼 수 있을까 라는 포인트들을 다 살린 게 신형 컨트리맨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기존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성숙해졌다. 정말 이 다양한 운전 모드에 맞춰서 최적의 승차감이라든지 운전 경험을 이 탑승자 모두에게 전달을 한다 라는 점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시 일반적인 노멀 모드에 놓고 지금 약간 차들이 또 많아졌어요. 평범한 주행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엔진이 느껴지는 진동과 떨림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회전 질감도 저속에서 중속으로 넘어갈 때 그 과정이 무척 매끄럽습니다. 상당히 잘 정제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저는 솔직히 파워트레인을 크게 바꾸지 않아서 뭐 기존과 큰 차이가 있겠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네요. 이런 회전 질감이나 다양한 부분에서 한층 더 세련되고 매끈하게 다듬어진 게 이 신형 컨트리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일반적인 주행을 이어나갈 때는 이 OLED 패널이 주는 만족이 정말 뛰어나네요. 지금도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딱 띄워놓고 정확히 차선을 안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넘어갔을 때는 조금 더 OLED 선명한 화살표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스와이프를 하는 감각도 엄청 자연스럽습니다. T맵을 기반으로 여기에 또 미니가 제공하는 별도의 표시를 또 해놨기 때문에 휴대폰 T맵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도 마치 순정 내비인 것 같으면서도 T맵이 갖고 있는 정말 지능화된 솔루션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또 탑재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 정말 훌륭하네요. 굳이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할 필요가 이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일정하게 딱 반을 나눠서 굉장히 선명하고 왜곡 없이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 야간 시야에서도 상당히 또렷한 모습을 표현을 해냈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의 구성 조금 더 눈에 한번 제대로 익는다면 이보다 편리한 인포테인먼트 구성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니 신형 컨트리맨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컨트리맨 S 기준으로 4,900만원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지금 요 시승차는 5,700만원 되는 또 조금 더 상급 트림이기도 합니다. 동급의 수입 기준으로 비교해봤을 때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나름 미니 코리아가 고심을 한 흔적이 보인다. 앞자리 숫자 최대한 4를 맞춘 느낌이고요. 그리고 뭐 딜러사별로 조금 더 프로모션 폭을 키워간다면 나름 합리적인 구매도 가능할 듯 합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상품성이 말도 안 되게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크기가 확실히 커져서 진정한 이제 제대로 된 SUV 역할로도 2열과 트렁크 충분히 소화를 해내고, 특히 이 신형의 무언가 센스 있으면서도 파격적인 디자인, 구성, 디지털 요소가 어우러져서 정말 미니답다라는 생각을 단번에 하게 됩니다. 그만큼 미니 신형 컨트리맨 이 상품성 너무 좋아졌고,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미니가 갖고 있는 정말 재미있는 요 요소 하나하나도 참 마음에 들지만 기대 이상으로 정말 뛰어났던 요 스티어링 휠의 감각, 드디어 무언가 불편했던 부분을 개선해줘서 너무나도 감사하네요. 그리고 미니 특유의 고카트 필링 뿐만 아니라 이 서스펜션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럽차 특유의 재미까지도 온전히 다 갖고 있는, 덩치는 커졌지만 미니 그 특유의 정체성은 그대로 살린 정말 재밌는 프리미엄 SUV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미니 신형 컨트리맨을 만나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상기 기자였습니다. 안녕!